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이 왜 종종 외로움을 느끼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뛰어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홀로 고독함을 마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깊은 대화에 목마르고 타인과의 간극을 느끼며 자신만의 세계에 갇히는 듯한 그들의 심리를 함께 들여다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도 혹시 느끼고 있었던 감정의 정체를 이해하고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들의 고독 속 숨겨진 이유를 하나씩 밝혀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깊은 대화를 선호하기 때문.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생각의 속도와 깊이가 남다르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종종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복잡하고 논리적이며 때로는 매우 창의적이어서 보통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간극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크게 드러나며 그들에게 고립감을 안겨주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니체는 생각이 깊을수록 말이 적어진다라고 표현하며 복잡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왜 더 조용하고 내성적인 모습을 보이는지 간명하게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복잡한 사고를 상대방에게 온전히 전달하기 어렵다고 느껴 대화를 줄이거나 침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의 속도가 빠르고 사고가 깊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관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더 단순화하거나 짧은 말로 요약하려고 노력하지만 종종 이 과정에서 자신이 원했던 깊이 있는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예를 들어 특정 문제를 논의할 때 그들은 단순한 해결책보다는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고 문제의 본질적인 원인을 탐구하려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런 방식의 접근을 피곤하게 느끼거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대화는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은 더 큰 단절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단절감을 피하기 위해 점점 대화의 깊이를 제한하거나 자신의 사고를 일부러 억누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너무 어렵거나 복잡하다고 느껴질까봐 대화를 단순한 주제로 제한하려 하며 이는 대화의 질과 만족감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반복적으로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되면 그들은 점차 깊은 대화를 포기하고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정리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선호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사고는 더 깊어지지만 동시에 타인과의 간극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생각의 깊이와 속도는 단순히 대화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종종 자신만의 독특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일반적인 관점이나 대중적인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믿기보다는 타인과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는 자신을 점점 더 고립된 존재로 느끼게 됩니다. 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호 이해를 어렵게 만들며 그들이 더 큰 고독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사고의 차이는 가벼운 주제를 다룰 때 특히 두드러집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피상적인 대화나 가벼운 농담에서 쉽게 흥미를 잃으며 대화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러한 대화가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대신 그들은 철학적이거나 의미 있는 주제에 대해 논의하기를 선호하지만 이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곤하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상대를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혼자 생각에 잠기거나 독서나 학습을 통해 자신의 사고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만족을 찾게 됩니다. 생각의 속도와 깊이는 그들이 더 나은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데 큰 도움을 주지만 대화와 인간관계에서 불편함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종종 그들이 타인과 연결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들은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고 싶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고립감을 더 느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오히려 고독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더 깊게 탐구하며 내면의 세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려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생각의 속도와 깊이의 차이는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그들을 특별하고 독창적인 존재로 만들어주지만
동시에 타인과의 관계에서 간극을 형성하며 고독을 심화시킵니다. 이러한 고독은 때로는 그들에게 새로운 통찰과 창의성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단절감과 외로움을 완전히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이들이 겪는 고독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 생각의 속도와 깊이의 차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생각의 속도와 깊이에서 타인과 큰 차이를 보이곤 합니다. 이러한 특성은 그들에게 특별한 통찰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에서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사고를 즐기며 단순한 주제나 표면적인 대화로는 만족을 느끼지 못합니다. 니체가 생각이 깊을수록 말이 적어진다라고 표현했듯이 깊은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종종 대화를 회피하거나 간결하게 정리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문제를 바라볼 때 단순한 표면적 해답에 머무르지 않고 근본적인 원인과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빠른 사고로 결론에 도달하거나 다층적인 관점을 형성하지만 이를 상대방에게 온전히 전달하는 데는 어려움을 느낍니다. 타인은 그들의 생각을 따라가기 힘들거나 지나치게 복잡하게 느낄 수 있으며 이는 대화에서의 간극을 초래합니다. 이러한 간극은 반복적으로 발생할수록 지능이 높은 사람들에게 대화와 관계에서의 고립감을 심화시킵니다. 그들의 빠른 사고와 깊은 통찰력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벼운 주제나 일상적인 이야기로 소통의 즐거움을 느끼는 반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를 피상적이고 흥미롭지 않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대화에서 의미 있는 주제나 철학적, 창의적인 논의를 선호하며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이 아닌 사고의 깊이를 나눌 수 있는 상대를 찾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런 대화를 원하는 상대방을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간단하고 편안한 대화를 선호하며 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이러한 깊은 대화 욕구를 부담스럽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생각의 속도와 깊이는 또한 공감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과의 사고방식 차이를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적이고 깊이 있는 사고는 종종 타인의 감정을 간과하게 만들거나 상대방이 그들의 생각에 쉽게 동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로 인해 대화나 관계에서 상호 이해와 공감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더 큰 고독을 경험하게 됩니다. 생각의 속도와 깊이에서 오는 차이는 지능이 높은 사람들을 독특하고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특징이지만 이로 인해 인간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사고와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상대를 찾기 어려워하며 이런 관계의 부재는 그들에게 큰 고독감을 안겨줍니다. 또한 그들이 느끼는 이러한 간극은 단순한 고립감을 넘어 자신의 사고와 존재를 이해받지 못한다는 깊은 좌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고를 공유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연성을 가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그들의 사고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의 속도와 깊이를 조화롭게 조율할 수 있는 관계를 찾는다면 그들의 고독감은 더 이상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극복 가능한 선택으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 독립성을 중시하기 때문.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독립성을 강하게 중시하며 이러한 태도는 그들의 삶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동시에 외로움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독립성은 타인의 간섭이나 도움 없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의미하지만 이는 종종 타인과의 정서적 거리감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향이 강하며 자신의 판단과 선택을 신뢰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의지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꺼리곤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스스로 자족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라고 말하며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시하는 태도가 삶의 자유를 가져온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동시에 관계에서의 고립을 초래할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독립성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주 오해를 받습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선호하며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때로는 타인에게 이 사람은 나와의 관계에 관심이 없다거나 혼자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는 잘못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그들과 관계를 이어가는 데 부담을 느끼거나 그들의 삶에 불필요하게 간섭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과정에서 스스로 관계를 단절시키는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독립성을 중시하는 태도는 감정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적인 어려움이나 문제를 타인과 공유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며 스스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타인에게 의지할 필요가 없다고 느낍니다. 이로 인해 주변 사람들은 그들이 겉으로 보기에 강하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지원이 필요 없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 역시 감정적인 지지가 필요할 때가 많지만 타인과의 관계에서 이를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독립성은 또한 인간관계에서의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며 자신 역시 같은 방식으로 존중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자유를 보장받고 싶어하며 이는 그들이 관계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종종 상대방에게 나는 너와 거리를 두고 싶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이는 관계의 깊이를 얕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지나친 간섭을 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거나 필요 이상의 감정적인 친밀감을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독립성은 그들이 삶의 여러 도전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인간관계에서 외로움을 느끼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이는 그들 스스로에게는 큰 강점이 될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해와 거리감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독은 종종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인간관계에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독립성과 연결의 조화를 이루는 것은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 높은 기준과 기대감.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대개 타인과 자신에 대한 기준과 기대치가 높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의 삶에서 성취와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인간관계에서 실망과 고립감을 느끼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고를 하고 자신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만 이런 기대를 충족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니엘 데포는 높은 기대는 더 큰 실망을 불러온다라고 말하며 우리가 바라는 것이 높아질수록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느끼는 좌절감도 커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높은 기준과 기대감은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대화나 행동에서 의미와 깊이를 중요시하며 피상적이거나 단순한 상호작용에 쉽게 흥미를 잃습니다. 그들은 타인에게도 자신과 같은 수준의 이해와 통찰력을 기대하며 자신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상대방에 대해 실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논리적이고 깊이 있는 대화를 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수준에 도달하기 어려워하거나 그러한 대화를 원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간극은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고립감을 느끼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높은 기대를 자신에게도 적용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관계에서 자신을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만들 수 있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실수를 두려워하거나 스스로를 방어적인 태도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자신이 관계에서 충분히 노력하지 못했다고 느낄 경우 상대방에게 실망을 줄 것을 우려해 관계를 스스로 단절하거나 거리를 두려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는 상대방이 그들과 더 깊이 연결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외로움을 심화시킵니다. 높은 기준과 기대감은 때로는 타인에게 불가능한 요구를 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사고방식과 가치를 타인에게 기대하며 상대방이 그것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계에서 실망을 느끼고 거리감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충분히 노력해도 그들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관계에서 자신감을 잃고 멀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높은 기대감과 기준은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더 큰 실망과 고립감을 느끼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이는 조절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대치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상대방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통해 관계를 더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타인의 가치를 이해하고 그들의 강점을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면 그들의 높은 기준이 더 이상 관계를 방해하지 않게 됩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기대감과 기준을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타인을 이끄는 힘을 얻지만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고립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타인에게 기대하는 것을 조금 내려놓고 상대방의 독특함을 존중하며 관계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단순히 고독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더 풍부한 연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5번째 이유, 감정 표현의 어려움.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논리와 이성을 우선시하며 감정 표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그들의 사고방식과 성격의 일부로 자리 잡은 특성이며 인간관계에서 소통의 단절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면 상대방이 그들의 진심을 이해하기 어렵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관계에서 거리감을 형성하게 만듭니다. 데이비드 휴미, 이성은 우리를 안내하지만 감정은 관계를 이어준다고 말한 것처럼 인간관계에서는 감정적 교류가 필수적이지만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 영역에서 특히 약점을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예를 들어 슬픔, 분노, 기쁨과 같은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이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를 과도하게 고민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의 즉흥성과 자연스러움이 억제되며 그 결과 그들의 표현은 어색하거나 제한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그들이 차갑거나 무관심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으며 관계에서 중요한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감정 표현을 논리적 사고와 연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감정은 본질적으로 논리가 아닌 직감과 본능의 영역에 속합니다. 따라서 그들의 접근 방식은 감정을 충분히 전달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에게 진심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 그들은 간단히 고맙다고 말하기보다는 그 이유와 맥락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는 상대방이 그들의 감정보다 설명에 더 집중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감정 교류가 약화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데 서툰 특성은 그들 스스로에게도 어려움을 줍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채 억누르거나 내면에서만 정리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감정적 스트레스를 누적시키며 나중에는 관계에서 폭발하거나 더 큰 고립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들의 태도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를 결여시키며 이는 점점 더 깊은 고독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정 표현의 어려움은 극복 가능한 도전입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감정을 논리와 별개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느끼는 것을 솔직하게 전달하려는 노력을 한다면 관계의 질은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감정이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순히 나는 내가 좋아라는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감동과 신뢰를 줄 수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고독은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동반자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를 반드시 부정적인 것으로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고독은 내면을 돌아보고 자신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삶의 방향성을 재정비하고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줍니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완전한 고립 속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깊은 사고와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 상호작용과 소통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높은 지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사고방식과 성향이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과도한 기대를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타인과 연결될 수 있는 방식을 찾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상대방과 교류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관계를 더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지를 받고 싶다면 먼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나친 독립성을 내려놓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자신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신뢰를 쌓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깊은 사고를 가진 사람들끼리의 연결뿐만 아니라 다양한 배경과 성격을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시각과 경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고독은 우리를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고립은 그 반대입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를 풍요롭게 유지하면서도 타인과 연결될 수 있는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독을 잘 다루는 능력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려는 노력은 삶을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고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돌아보고 그 속에서 관계와 균형을 찾아보세요. 그것이 더 나은 삶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